안녕하세요. 작은 출판사의 책을 소개하는 편지다방입니다.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읽을 책은 위아파랑의 신작인 파랑만장 다이어리입니다. 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이제 저희의 신작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김채리 작가님을 다리에 모시고 네, 함께 하면서 늘 함께였지만 질문도 정해왔거든요. 네, 네, 질문을 또 물어보면서 파랑만장 다이어리 뒤에 비화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고른 이유는요. 네네. 제 소울 푸드라고 봐야 되는데 소울 음료. 이 책 작업할 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참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그냥 골라봤습니다.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번 하셨잖아요. 맞아요, 한 번 했어요. 그럴 만큼 좋아한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밥 먹을 제 탕이 만큼. 아니고 아니죠. 어떻게 핫 아메리카노로 할까요? 쏘하. 근데 이 시기 좀 추워가지고 따뜻한 거 많이 마시긴 했는데 그쵸, 그쵸. 아무튼 아메리카노가 제 소울 음료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골라봤고요. 네, 김채리 작가님과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를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독립출판사 위아파랑 그리고 독립서점 파랑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채리라고 하고요. 네, 이번에 파랑만장 다이어리라는 육공 다이어리 형태의 책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개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고요. 네, 저 별로 소개할 말이 없네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슬로건. 슬로건? 네. 슬로건? 슬로건 없습니다. 오케이. 네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채희 작가님이기도 하지만 위아파랑의 대표님이기도 하니까 좀 통틀어서 질문들을 준비한 게 있는데 이전에 했던 작업들도 좀 특이한 게 많았잖아요. 이번에 60 다이어리도 특이한 선에서는 연장선이지만 막 명함 소설 이런 것도 있었고 인력 소설도 있었고 그 통장 모양의 이제 시그니처 책도 있었는데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게 좀 궁금했거든요. 어떤 철학이나 신념이 있는지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 저는 슬로건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저는 책은 재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책이랑 멀어진 이유가 책이 더 이상 재미없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재미있는 게 내용뿐만 아니라 형태여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책을 다시 돌려주자라는 게 좀 사명이면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책이 아닌 사물들을 책이랑 결합해서 또 그 책이라고 인정받기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사실 손이 많이 가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까 그 책이 재밌어야 된다는 철학 하나로만 그거를 느꼈던 게 명함 형태의 그 소설집 제목이 나눠 소설인데 그걸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책이 거의 없을 적에 저 멘토링 해주셨던 분이 제가 자꾸 플리마켓을 나가니까 너 거기 가서 뭐 팔지도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왜 자꾸 플리마켓을 나가냐 라고 뭐라 하시면서 근데 저는 플리마켓을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 의지가 결연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가서 사람들한테 명함이라도 받아와서 명함 주시면 소설 써드린다고 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소설을 써서 보내라 라고 해서 한 30명인가 40명 정도 되는 분들의 명함을 받았어요. 하루 이틀 만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매일 아침 9시에 그 명함 형태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소설을 써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명함에 있으면 회사 메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 메일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수신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속하기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 메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메일 보내는 거는 취소를 하고 대신에 이제 이걸로 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텀블벅에다 후원하시는 분들 후원자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연결해서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99명의 이름이 들어가는 짧은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들어가니까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만드는 과정이 번거로운 게 명함을 100종인가 101종을 이제 인쇄를 따로따로 해서 한 장 한 장 넣는 걸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고 상자도 다 포장하고 명함 안에 넣고 위에 테이프 스티커까지 붙이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너무 손이 많이 가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걸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사람들은 손이 많이 가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네네네. 중요하네요. 네, 정성이 들어간 걸 좋아한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진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번에 또 신기했던 게 파랑만장 다이어리는 작품을 개별 단위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작가로서는 내가 쓴 글 안에서만 하더라도 어떤 글이 더 많이 팔리고 어떤 글이 부진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판매가. 근데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조금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건 없었는지. 전혀 아무런 걱정이 없었고 안 팔리면 그냥 하나 얹어주면 돼요. 그냥 이것도 재밌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재고 맞추면 되니까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제때 아마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살짝 걱정이었어요. 이 작품 단위로 소비하는 게 소비자로서는 진짜 완벽하게 자율성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소비자로서는 좋겠으나 과연 판매자로서는 어떨까? 저는 좀 걱정했는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아직 그 정도 판단할 만한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 사주셔야 저희가 뭐가 더 괜찮은지 알 수 있거든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더 괜찮은지, 뭐가 더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열심히 쓰긴 했어요. 네. 이번에 파랑만장 다이어리에 체리 작가님은 4편의 소설을 실으셨잖아요. 네. 근데 20대 때 쓴 소설을 다 넣었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 어떤 소설들인지 좀 간단하게 하나씩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나타루 밤을 이제 20살 때 썼고 그 다음에 미음이랑 환상의 섬이랑 귤도둑은 비교적 최근에 썼어요. 중간에 쓴 소설이 없는 이유는 그때는 이제 그 작가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으니까 그게 없고 그 다음에 썼던 게 미음이거든요. 공모전이 있었나 이래가지고 그때 맞춰서 만들어서 완성을 했는데 당선이 되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샀던 게 이제 환상의 섬이고 환상의 섬도 신춘문예 시기에 맞춰서 되게 이제 촉박하게 샀어요. 거의 마감 얼마 안 남았을 때 빨리 글을 써내고 싶은데 좀 쓸만한 얘기가 없나 하다가 자전적인 얘기를 써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환상의 섬을 엄청 빨리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귤도둑은 그냥 이제 소설 쓰기 모임을 하면서 제가 5페이지짜리 소설을 썼는데 그때는 이렇게 뭔가 심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발랄한 친구가 귤 사 먹으면 친구 없다는 소리 듣는다던데 라는 거에 분개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였는데 그걸 다시 완전 고쳐가지고 지금의 형태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하면 나타루밤 다음에 미음, 환상의 섬, 귤도둑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 시기가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를 약간 배경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네. 하나로 엮기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같이 실어서 내게 됐어요. 네. 그 제주도에 이주민으로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소설들을 보면 소속되거나 적응하고 싶은 마음 반, 여기를 그냥 탈출하고 싶은 마음 반, 이방인으로서 너무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감정을, 양가 감정을 다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타로 밤만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나타로 밤은 제주도에 살지 않을 때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라서 수학여행밖에 경험치가 없어가지고 수학여행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그 뒤에는 이제 제주도에 살아보면서 썼던 그런
들었던 감정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썼던 글이라서 그 이방인으로서의 시선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귤도둑이 가장 최근에 쓴 소설이라고 하셨는데 귤을 훔치는 장면이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잖아요. 마치 해본 것처럼. 근데 그런 욕망을 느낀 적이 있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런 적은 없고요. 그냥 이제 귤도둑이 어디서 왔냐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제주도 입도했을 때 서귀포에 살았는데 서귀포는 귤 키우는 데도 워낙 많고 또 담벼락이 낮아가지고 그냥 그 도민들이 귤 먹고 싶으면 그냥 귤 따서 먹는 거예요. 아, 남의 밭을요? 남의 밭에. 그래서 그걸 보고 좀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충격을 가지고 있다가 그 따는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한 거였죠. 근데 이거는 꼭 그 묘사를 보셔야 돼요. 네.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이거는 해봤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안 해보셨다니까 좀 아쉽네요. 네네. 그러면 서귀포에 아까 입도했다고 하셨는데 최초에 입도할 때는 네네네. 지금으로부터 그게 몇 년 전쯤인가요? 2019년에 입도했으니까 6년 차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런 그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엔 이제 일 때문에 일 그래서 찾아서 내려와서 한 3년 일하고 다시 승무원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꼬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음이라는 소설을 정말 좋아했는데 거기서 특히 좋았던 게 등장인물 중에 현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근데 얘가 자기가 태어난 섬을 정복하기 위해서 곳곳을 이제 그리면서 다니거든요. 체리님이 이 섬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은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서귀포 살 땐 사실 오히려 좀 많이 돌아다니고 사진도 많이 찍고 구경도 많이 했는데 제주시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냥 사람 사는 데는 거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제주다움을 느낄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정복할 곳이 없어요. 그나마 하는 거라고는 이제 책방 좀 돌아다니는 거랑 카페 좀 돌아다니는 거 정도? 네, 그거 말고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제주도 놀러 온다고 해도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집이랑 책방 왔다 갔다 하고 뭐. 아니 그리고 특히 책방이 있는 데가 아라동이라는 동네인데 네. 이 동네가 더더군다나 제주스러운 느낌이 없어요. 여기는 맞아. 좀 신도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삶에 너무 좋은데 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정돈된 느낌. 네, 근데 대신에 뭐 돌담 정도 보려면 볼 수 있고 그거 말고는 정말 여기가 제주인지 뭐 연희동인지 뭐 어딘지 알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책방이 한중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막 귤밭을 가로질러서 책방에 오고 이랬으면 야 이거야말로 참 제주다 했을 것 같거든요. 그치. 그런 귤밭이 막 이렇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바다가 보인다거나. 근데 여기 안 보여. 차가 보여요. 차가.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자 이제 작가님께 부탁을 드릴 겁니다.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직접 소개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여기가 좋더라고요. 환상의 섬에 그 거의 끝날 때 부분인데 이 친구가 그 약간 제주도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친구를 부르거든요.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오름에 올라가자고 하는 장면인데 여기를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쪽이고요. 있잖아,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변두리로 밀려났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동안 내가 해온 일이 다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져. 여주는 말없이 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이 드는 거야. 여기서도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그냥 외딴 곳에서 떠밀려온 이방인이더라고. 그 사람들도 너에게는 이방인 아닐까? 네가 주인공인 이야기에서 말이야. 마지막은 이제 친구가 말해주는 대사인데 이걸 지금 보는데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왔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조바심이 들어가지고 그게
항상 뭔가를 이루고 나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 계속 다시 찾아와요. 산 하나 넘으면 또 고비가 있고 산 하나 넘으면 또 고비가 있고. 네, 그래서 이걸 썼던 게 아마 2023년이었을 것 같은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변두리로 밀려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뭔가 여기서 뭐라도 한 건 하고 돌아가야 할 말이 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못 가가지고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려고 버둥거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가끔은 네. 밀려나는 끝까지 온 거예요. 제주도가. 제일 남쪽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날 때가, 더 이상 밀릴 때가 없어서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닌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너무 슬프네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네. 하나만 자신 있게 추천한다면 뭐예요? 4개 중에? 저는 사실 아까 이 문장은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서 읽었고 귤도둑을 제일 좋아하는데 귤도둑에 이제 그런 장면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전 남친이랑 전 애인이랑의 그 시간을 떠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내가 이 형선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근데 형선이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려는 것처럼 이렇게 껴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해요. 그 장면 좋아요. 네. 왜 좋은지 모르겠어. 네, 되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나는 약간 형선이 나를 동정한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난 되게 로맨틱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치, 로맨틱하긴 한데 그 뭔가 이제 낭떠러지에 서 있는 연인인데 근데 형선이 좀 우위에 있는 느낌이었어. 형선은 상대 이름 뭐죠? 여자친구가? 민정? 네. 형선은 민정이 떠나도 별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네네. 민정이가 오히려 형선의 존재가 너무 필요한 상태라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가불이 정해지잖아요. 이런 절박함에 따라서. 맞아. 다시 돌아와서. 그럼 귤도둑이랑 함께 들으면 좋을 음악이 있을까요? 이거 너무 어렵나요? 음악을 이것도 질문을 미리 봤는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니면 그 형선이 부른 것 같은 음악. 형선이 부른 것 같은 음악. 네, H의 음악이 되게 주요하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네. 민정의 세계를 구축하는데. 그때 당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소설을 쓰면서 떠올렸던 시기에 그 뭐 유라나 채율이나 이런 가수분들의 노래를 많이 듣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민수.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들어가지고. 그럼 그 시기에 그 음악이 좀 배경이 봐요. 됐던. 네. 그때 인디 가수 노래를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이돌 세계에 빠져 있는데요. 네. 네, 그러면 귤도둑이랑은 유라나 채율이나 민수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2025년 네. 체리 작가님의 계획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저희가 무슨 책 만들 건지 얘기해도 되나요?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제가 원래 한 해에 책을 2권 내는 게 목표였는데 작년에 시기가 밀려서 다이어리가 올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이어리는 작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2권의 책을 또 낼 생각인데 상반기에는 이제 지연님이랑 행사장 다니면서 이름 소설을 써드렸던 글이 이제 지금 100편 넘게 쌓여가지고 그걸 모아서 책으로 한 권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전시나 이런 행사까지 같이 겸해가지고 좀 재미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그걸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제가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제 인생을 돌아보는 그 10대, 20대, 30대는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절의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지금 31살이기 때문에 31살의 생각을 담은
귀엽고 깜찍하게 써리원이라는 제목의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한 스포일러 아니에요? 제목을 어. 공개하실 줄은 몰랐는데. 너무 수치스럽네요, 제목이. 저는 김채희 작가님의 에세이를 늘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책을 귀엽고 깜찍하게 써리원을 아주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채희 작가님이랑 파란만장 다이어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만 마무리를 하고요. 올해 김채리 작가와 위아파랑 출판사에도 다정한 눈길을 오래오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편지는 제가 쓴 편지를 제가 읽는 걸로 할게요. 제 글이니까요. 좋아요. 네. 편지 안 가져왔네. 자신 있게 제 글이니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편지 여기 있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편지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편지 쓰는 카페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썼던 편지를 그냥 이제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거를 이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당신에게 안녕. 편지는 오랜만이네요. 요즘 저는 전과 같이 걱정과 고민을 가득 품고 꺼지지 않는 생각을 달래며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울 속 근심 가득한 눈빛을 보고 있노라면 안쓰러운 마음도 들지만 그런 저라도 믿어보는 수밖에요. 그래도 여전히 무언가를 쓰는 일로 하루를 보내고 때로는 삶을 지속하고 있어요. 복잡한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한 가지라도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삶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쓸 때 더없이 살아있음을 느끼지만 반대로 책과 글이 함께하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합니다. 타오르던 불꽃처럼 맹렬하게 피어올랐던 자신감은 금방 잿더미가 되어 불안함으로 돌변합니다. 그간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 이르는 날이면 더 없는 절망에 빠집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삶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다른 얼굴을 한다는 것이겠지요. 오늘이 힘들었다면 내일은 다소 맑은 날이, 설레는 일이 가득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일로, 사랑하는 것들로 인생을 채워나가면서 작은 행복을 조금씩 엮어나가려고요. 오늘 몫의 기쁨을 조금 나누어 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책은 마찬가지로 파랑만장 다이어리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연 작가님이 쓰신 2편의 에세이와 1편의 편지 그리고 1편의 단편 소설로 인사드리겠습니다.